학교를 배경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작품은 꽤 많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과 같은 명작들도 있고요. 국내 작품으로는 선생 김봉두 등도 떠오릅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많을 텐데요. 아마도 스승 제자 간의 스토리가 소위 잘 먹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중 친화적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대중성이라는 것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클리셰 가득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9월 3일 개봉 예정인 이정철 감독의 신작 마지막 숙제 역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뻔한가 신선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파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하는 선택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창일이라는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인물로 본다면 창일과 준수일 텐데요. 창일은 민영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고요. 준수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준수의 자수성가 혹은 성장에 집중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숙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창일의 얼굴로 시작해서 그의 회상으로 들어가니까요. 준수야. 창일아, 나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야, 어떻게 전부 다 늦게 온다 그러냐? 미안. 넌 어딘데? 4학년 3반 교실. 교실? 과학실 아니고? 그분이 선생님 마지막 숙제다. 마지막 숙제? 아, 행복하기? 울컥하네. 그러니까 저에게 마지막 숙제는 창일과 준수, 민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부와 빈 등등 둘 중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 작품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준수를 보듬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가 되라고 강한 프레스를 하는 창일의 집안 역시도 참스승의 가르침으로 헤쳐나가고 있죠. 엄마한텐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해봐. 엄마가 자꾸 의사하라는데 아빠도 의사고 형도 의대 다니고 뭐 의사는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의사하고 싶지도 않아요. 수업 제대로 안 들었네, 창일이.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의사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나중에 정해지면 바꿀 수 있게 하얀색은 어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 왜 안 혼내세요? 혼낼 일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할 일은 창일이가 스스로 잘 지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색깔 바꾸러 왔잖아. 창일아, 학원 공부도 힘들겠지만 잘못된 건 아니야, 절대. 엄마가 창일이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고. 알았지? 네. 이것은 아마도 창작자의 태도에 기인한 것일 텐데요. 쉽게 말해 서민층 아이들은 불쌍하니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고요. 중산층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고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으니 응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무튼 이렇게 마지막 숙제는 진한 클리셰와 클리셰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이 공존하는 작품인 것인데요. 이외에도 영화를 조금 먼저 본 관객 1로서 관람하실 때 이런 부분을 집중하는 것도 풍부한 감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숙제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창일아, 넌 어딘데? 4학년 3반 교실. 이야기부터는 이현주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옆에 계신 마지막 숙제를 구성하는 큰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같은 학급 아이들 간의 빈부격차일 것입니다. 그것은 민영아파트 대 임대아파트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극중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민영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조금 더 빠른 길로 등교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자 펜스를 설치해 놓기도 하죠. 넘어가게? 경비 아저씨한테 또 들켜. 괜찮아. 넌 넘어. 야 임대! 그만 좀 넣어 다녀라. 오늘은 그냥 봐준다. 새끼들. 현수야! 준수이가 왔어. 내려가. 조회수 여자인데.
쉽게 말해 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어도 돌아가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4학년 아이들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고방식은 아니겠죠. 아마도 자본주의 논리, 계급주의, 타인에 대한 혐오 등이 녹아있는 어른들의 발상이 아이들에게 흘러내려온 것일 것입니다. 돌려서 말씀 안 드릴게요. 임시회장이나 오늘 임대인들이랑 자리 바꾼 거 교육자로서 좋은 시도예요. 하지만 저희 학교만의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운영 방침이죠? 김영남 선생님. 김 선생. 초등학교는 교육부 운영 방침 우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선생님이어도 2학기는 마칠 수 있겠죠. 수업에 늦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마지막 숙제만의 특수한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가 되었듯 여전히 유사한 상황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시의적인 레퍼런스들을 상기하면서 관람하는 것도 꽤 좋은 감상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무튼 이렇게 4학년 3반 아이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영 임대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 앉은 자리, 어울리는 무리도 끼리끼리죠. 심지어 담임을 맡게 된 김영남 선생님은 최초 계획된 1년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성화로 인해 그 중간 시점 어디쯤에 그어진 선까지만 담임을 하게 된다는 설정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결국 이러한 선 혹은 경계에 대한 가장 큰 상징은 펜스일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다니지 못하게 잠가놓은 바로 그 철조망 말이죠. 그 펜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이 작품을 감상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책상 간격이 넓다? 지금 한강 없애봐야 내일 똑같아져요. 앞서 제가 마지막 숙제에 대한 큰 축이 민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간의 간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대표하는 창일과 준수를 언급했는데요. 두 소녀는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은 물론일 것이고요. 창의력대 규격화된 교육이라든지 패드의 유무라든지 등등 말이죠. 인상 깊은 점은 영화가 두 소년에게 부여하는 무게추가 거의 동등하다는 사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관람하면서 두 아이 중 관객분들 개개인별로 조금 더 쏠리는 한 명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일에 조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숙제는 21살이 된 창일의 플래시백으로 시작이 되고요. 무엇보다 성인 창일 역할은 인피니트 멤버인 이성종 배우가 특별 출연을 하거든요. 연출과 캐스팅에 대한 창작자의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무튼 창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면요. 소년에게는 어른들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흘러들어온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이 흐르면서 점점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변화가 색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인데요. 영남의 교육 중 특별하게 묘사되는 것 중 하나가 달걀에 색을 입히는 수업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꿈 혹은 기호에 적절한 색을 달걀에 입히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는 창일은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이제 말하지 말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색깔의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거야. 제일 사랑하는 색깔. 선생님은 초록색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는 숲이 되고 싶거든. 선생님 직업이 의사여도 경찰관이어도 버스 기사가 돼도 대통령이어도 숲이 되는 초록색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친구의 색깔이 예쁘고 멋있다고 그 색깔을 따라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 내 색깔을 간직해야 세상이 아름다운 무지개색이 되지. 이후 창일은 영남과의 진심 어린 상담 뒤에 달걀 색을 바꾸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소년의 의상도 변경이 됩니다. 그 색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발견한 지점 외에도 색을 통한 연출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창일, 준수 두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둘 모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것이 사실상 이 작품이 원하는 진정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프리뷰의 마지막 숙제의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연출 중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오프닝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 영화의 도입, 성인이 된 창일은 4학년 3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준수와의 통화 내용으로 추정컨대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것 같죠. 이후 마지막 숙제라는 타이틀이 뜨고요. 영화는 과거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과거 시점에 첫 등장하는 아이는 창일이 아닌 준수입니다. 그분이 선생님 마지막 숙제다. 마지막 숙제? 아, 행복하기? 울컥하네. 준수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까지는 영어어법상 준수를 창일이라고 여길 공산이 큽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많은 관객분들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창일의 회상으로 등장한 첫 번째 아이는 높은 확률로 창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창일은 조금 지나서 등장하죠. 제가 보기에 창작자는 결국 창일과 준수를 포개는 것 같습니다. 창일의 회상에 준수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두 소녀는 어른들이 정한 선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똑같이 어떤 색으로도 물들 수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의 오프닝과 그것과 연관된 엔딩까지 유심히 보는 것도 풍부한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숙제는 저에게 이건 너무 클리셰인데? 라는 부분들도 꽤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아이들만이 가진 순수함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듯 영화는 9월 3일 개봉 예정이고요.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